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소박입니다. 지난 편에는 그 오레곤주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클레이러 레이크 국립공원을 소개했고요. 이어서 그 북쪽에 있는 클레이러 레이크 호수를 바라본 후에 시애틀로 올라오려면, 이제 그 오레곤의 중부지방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오레곤주를 X로 했을 때 그 X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밴드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요, 1900년 초만 해도,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 낚시와 사냥으로 생계를 연명하던 불과, 그 조그만 산간 부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엄청난 20만 명이 가까이 살고 있는 도시로 변모를 했는데요. 그 20만 명이라는 인구는요,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레곤주 341만 정도가 사는 오레곤주에서의 20만 명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레곤주에서는 5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요, 해발 3,623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1,100m 고지에 있는 산간 마을입니다. 현재는 4차선, 그러니까 8차선 길로 그 개발이 돼 갖고 아주 활발하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가 됐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이 마을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개발되기까지 이제 백인들이 처음에 1901년에 백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번 오레곤 편에 소개했을 때 루이스 앤 클락을 제가 소개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 루이스와 클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정 대장이 서부에 그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인간이 살 수 있는지, 또 원주민들이 동부에서 왔을 때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을을 이제 오레곤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워싱턴주를 이제 온 게 이제 1800년 후반이었죠. 1850년 이후부터였는데, 이 마을에 정착한 거는 190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농사를 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탈곡을 해야 되죠. 탈곡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 같으면 이제 방앗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탈곡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찍종이와 알곡을 갈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밀이라고 그러죠. 밀. 그래서 이제 그 탈곡하는 장소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방앗간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1905년 당시에 백인들의 인구가 약 300여 명이었다 합니다. 300여 명.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캐스케이드 산맥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산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워싱턴주, 그러니까 우리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부터 시작해서 오레곤을 지나서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그 산맥을 일컬어서 캐스케이드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캐스케이드 산맥이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도 뭔가 이 마을을 농사나 사냥 이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정작 실행을 옮긴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요, 오늘 소개하는 밴드 오레곤이라고 하면, 워싱턴이나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맥주로 유명한 곳이라고 바로 외칩니다. 그럼 맥주가 왜 유명하냐? 이것은 이제 황무지입니다. 거의 사막에 가까운, 사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듬성듬성 침엽 수는 있지만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벽과 그 다음에 돌과 흙만이 많이 있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반면에 여기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화산이 터진 그 돌에 의해서 다 정화가 됩니다. 오래전에 터진 화산에 의해서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맥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맥주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유명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오른 곳이 뭐냐면 맥주만 만들 게 아니라 살롱도 만들죠. 살롱. 우리가 말하는 살롱 있죠. 우리 카페라든지 살롱. 여기는 살롱이라고 합니다. 맥주나 이런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곳을 살롱이라고 하는데 맥주 양조장 플러스 살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는 술을 먹고 다니는 것. 우리가 말로 하면 1차, 2차, 3차라고 하죠. 술을 먹는 사람. 마찬가지. 여기서는 바하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하핑. 1차도 하고 2차 계속 3차까지 막 근데 이것을 하면 술 취하고 음주운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맛을 보기 위한 맛 투어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하냐면 바하핑인데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하는 건데 술을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맥주의 시음을 하기 위한 바하핑. 쉽게 말하면 1차, 요번에는 흑맥주도 먹어보고 요번에는 순한 맥주도 먹어보고 부드러운 맥주도 먹어보자. 이렇게 하는 이런 관광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긴 재밌는 것이요. 이 동네에 10명 단위로 한 사람이 이리다가 자전거를 마운틴 바이크, 바퀴가 좀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두꺼워야 쉽게 탈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바퀴가 넓은 자전거에 타면서 앞에 리더가 맥주집을 찾아다니는 투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클 펍이라고 합니다. 펍이라는 말은 PUB, 맥주집을 펍이라고 그러죠. 사이클 펍. 다시 말하면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다니면서 맥주집을 찾아다니는, 쉽게 말하면 이동식 술집을 찾아다니는 이 투어가 여기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앞에 이제 있는 카페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살롱이나 양조장, 맥주 양조장을 찾으면 뭐라고 그러면 야 저기가 바야드다. 바야드라는 말은 저기가 양조장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제히 그 시선이 집중해 갖고 거기에 서서 자전거를 주차한 다음에 헬멧을 벗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맥주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류별로. 그리고 다시 잠깐 쉰 다음에 또 맥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바텐더한테 그 마을의 얘기라든가 양조장 제조 광정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바냐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주 독특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바람에 이 지역이 이제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 비교적 캘리포니아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은퇴한 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주택을 팔고 이 밴드 지역, 오늘 소개한 밴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바람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밴드라는 이 지역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조장은 점점 늘어나고 또 카페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주택이 이제 포화 상태.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0년 당시에 인구조사,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010년 당시에 인구는 이제 7만 6천 명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거의 20만에 가깝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구는 이제 19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엄청나죠? 거의 한 13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그 임대 수입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제 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밴드라는 지역에서부터 갈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출러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시간 이내 거리에 배출러 마운틴이라는 눈산이 있는데 거기는 겨울에는 스키로 유명하고요. 또 여기는 비교적 산이 완만해가지고 다른 스키장에 비해서 그 초보자들이 탈 수 있는 코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에 비해서 평지가 그러니까 거의 슬로프가 경사도가 완만한 산이 많고요. 그런 배출러 마운틴.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 거의 왕복 그 200마일이 넘는 마운틴 바이크 코스가 있습니다. 마운틴 바이크. 네, 그 코스가 있고요. 근처에 또 스미스 락 스테이트 파크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가 이제 식어서 생긴 라바 뷰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그 밴드의 그 맥주를 소개했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본 맥주를 많이 이제 거부해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그건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맥주는요, 첫째 물이 좋아야 됩니다. 물. 그 다음에 그 맥주의 원료인 홉, 그 다음에 그 메가,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그 물, 이게 합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많이 오염돼 갖고 그 물을 마시면 안 좋습니다. 더구나 한국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은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물로 만든 맥주야말로 우리가 가장 애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맥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맥주는 이제 보리, 그 다음에 보리를 키워서 만든 엿기름이죠. 엿기름하고 홉, 효모는 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만드는 술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인데요. 그 맥주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효모가 뜨고 상온에서 만든 거는 L이라고 하죠. L. 이 L은 영국에서 이제 처음 표기 시작했고요. 또 라거라는 맥주가 있죠. 라거 상품. 그러니까 저온에서 발효한, 이거는 공장에서 대규모로 할 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일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생산할 경우. 그 다음에 에일과 라거를 합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사먹어 잡수셔야 되는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의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진을 설명할 게 뭐냐면, 그 영국에서 처음 제조할 때,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맥주도 보면 IPA라고 표시되어 있는 맥주가 있어요. 요거만 설명하겠습니다. IPA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인도로 가던 영국 군을 위해서 만든 맥주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랫동안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이게 맥주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게, 쓴맛을 강하게 하고 효모를 더 많이 넣어갖고 강하게 만든 맥주. 그래서 맥주병에 보면 IPA라고 되어 있는데 인디안 페일 에일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렸고요. 종류로 보면 이제 많은데요. 이제 흔히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네켄이라고, 하이네켄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맥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드와이저로 표시되는 맥주가 있고, 밀러, 그 다음에 쿠얼스라고 이제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거기에 라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라이트. 그러니까 순한 맛을 넣어갖고, 현재는 버드라이트나 밀러 라이트, 쿠얼 라이트 다 있는데요. 라이트 맥주, 쉽게 말하면 이제 순한 맥주들이 이제 가장 많은
소비를 이루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 안에서의 그 최고의 그 판매량은 버드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버드와이저는 레드 빨간 컬러인데 버드라이트는 파란색,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버드라이트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밴드 가면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깡통 맥주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힌트는 뭐냐면 생맥주를 잡수실 것. 생맥주는 소비할 만큼만 먹습니다. 소비할 만큼만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고요. 그래서 생맥주라는 것은 바로 만든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드라프트 맥주가 바로 생맥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맥주가 없는 경우에는 병맥주를 드시는 거고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니면 아이스를 했다가요. 그 다음에 왜 캔 맥주를 잡수시면 안 되냐면 전 세계에 유통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지만 방부제를 넣습니다. 썩지 말라고. 그래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뭐냐면 외국에서 수입된 깡통 맥주를 먹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만든 생맥주. 그럼 뭘 잡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 생맥주를 잡수는 게 넘버원. 막 그게 없다. 그럼 두 번째 병맥주를 시원하게 해서 잡수시고요. 그래서 어느 마을을 가든지 요즘에는 맥주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맥주를 요즘 같은 이제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마을에 가서 맥주를 좋아하시는 경우에 드라프트 비어를 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드라프트 비어 이퀄 생맥주. 자, 오늘도 생맥주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밴드에 있는 스미스 락 스테이트 파크 원숭이 얼굴을 가진 바위를 중점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